이때쯤 네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화투를 거의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내가 화투고 화투가 나인 모라일체의 경지, 응? 혼이 담긴 구라, 응? 응? 그죠? 다 보인다, 야. 항상 붙이고 다니라. 네, 안녕하세요. 대항해 시대 시청자 여러분, ALN의 서버 카스톨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볼 것은 지난 편에 이어서 조선 강의 영상인데요. 이번에 해볼 거는 지난 편 그레이드 영상으로 요 축전식 조사형 화포문을 그레이드 했었죠. 3지로. 요거를 강화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박 강화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쉽게 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레이드는 띄워 놓은 상태죠.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은 요 선박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조숙도 꽉 채워 오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까지 요 그레이드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지난번 그레이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강화하는 법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화하실 때는 지금 강화가 한 번도 안 돼 있죠. 자, 강화를 하실 때 적업, 적다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걸 한번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적업은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딱 한 번만. 처음에 한 번을 하든 중간에 한 번을 하든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하든 딱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것도 개인 취향인데 뭐 제 거 보신 분은 처음에 하시면 돼요. 저는 이 5차 범위가 생길 수가 있어서 처음에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선 25 적업 적다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조선 스킬이 10랭크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 10랭크이기 때문에 15 적업과 15 적다 두 개밖에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에서 적업 적다는 자기 조선 랭크 플러스 5만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0랭크까지 10랭크의 조선으로 적재량을 변경하면 이제 페널티가 없고요. 여기서 플러스로 초과로 할 때마다 페널티가 생기는 개념입니다. 이거 수치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캐릭은 10랭크고요. 자, 요렇게 강화를 들어가죠. 자, 요건 다시 요 넣는 거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대충 이렇게 강화를 들어가죠. 자, 여기서 요 최대 적재량 있죠. 이 적재량이 뭐냐면 이 선박의 고유 적재량입니다. 이거는 선박마다 다 다르고요. 이 적재량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요렇게 가능 범위가 나와 있죠. 요 중간에 조선 10랭크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정 범위, 이게 뭐냐면 이 조선 10랭크 안에서 적정 범위, 이 적재량을 조선 10랭크 안에서 요만큼 변경을 하면 페널티가 없다. 그러면은 보세요. 요게 10랭크, 조선 10랭크 적다, 조선 10랭크 적업, 그리고 제가 플러스 5까지 초과가 된다 했죠. 요 위에 보이는 가능 범위, 요게 조선 마이너스 15랭크 적다, 이거는 플러스 15 적업,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조선 랭크에 플러스 5 마이너스 플러스 5로 하는 범위, 요거는 자기 조선 랭크만큼의 범위,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샘플로 해볼게요. 599죠? 599 이렇게 하면 지금 성능의 차이가 없죠. 하지만 이거를 벗어나게 되면 페널티가 생깁니다. 598로 바꿔볼게요. 598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조선 랭크를 초과한 만큼의 적재량 변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페널티가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598이 됐으니까 뭐 10.1 정도 되겠죠? 10.1 조선. 그러면 최대한으로 써볼게요. 565 이렇게 565 확인.
이러면 마이너스 30이 됐죠. 이게 플러스 5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를 하시는데, 자기 이 강화를 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조선 말랭의 공유를 받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 들어와서 또 변경을 하게 되면 이 페널티는 유지된 상태에서 또 페널티를 먹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강화를 할 때 한 번은 무조건 도움을 받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도움 받는 법 바로 리스볼에서 외치게 해줍니다. 조선 만능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딱. 잠시만, 제가 안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외치게 해주세요. 딱 외치게 해주세요. 딱 외치게 해주시면 공유 들어옵니다. 우리 대학 유저분들은 참 친절하시기 때문에. 봤죠? 봤죠? 귀신같이 오죠? 이렇게. 그러면 딱 해서 인사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유 받으시면 돼요. 조선 만능 공유. 그 다음 조선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수치를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아까랑 수치가 바뀌었죠. 아까 적정 범위가 599였는데 이분은 지금 공유해 주신 분은 조선 만능이시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바뀌어 버렸죠. 이렇게. 요게 20, 여기가 25인 부분입니다. 저분은 조선 20랭크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중간에 여기가 20, 여기가 2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5 적업적다의 설명이 끝났으니까. 자,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동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25 적재 다운을 할 겁니다. 적재 다운을 한다는 말은 창고가 이 대항해 시대에는 창고가 작아질수록 선박이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은 이동용 교역선이 아닌 이동용 선박이기 때문에 적재 다운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강화를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딱 들어가셔가지고 아마 한 9강에서 10강 정도 될 것 같네요. 강화를 들어가셔가지고 쉽습니다. 강화는. 자, 우선 보통 강화로 들어갑니다. 보통 강화. 자, 여기서 돛 하나 놓고 요 일반 조비를 2개 놓으면 됩니다. 조비는 지금 이렇게 준비해온 상태고요. 자, 이 조선의 기본 알려드리면, 조선의 기본은 이 강화 성능을 가득, 요 그래프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용 선박이 필요한 것은 세로도 성능, 가로도 성능, 선회 성능, 내파 성능, 요 4가지만 올리시면 됩니다. 이동용 선박은. 자, 그러면은 요거를 채울 건데 하나를 다 채우고 그 다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요 내가 올리고 싶은 성능을 골고루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들어가셔서 보통 강화 들어가시고요. 자, 일단 돛 하나 넣어주고요. 선에 올라가는 거 하나 넣어주고요. 내파 올라가는 거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음. 그 다음에 제가 25 적다를 한다고 했죠. 여기다가 498 이렇게 입력합니다. 25 적다 최대 범위. 그럼 이렇게 페널티를 먹죠. 이 페널티를 또 재료를 넣어서 그 그래프를 가득 채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확인. 여기에다가 뭐 배 이름 써주면 됩니다. 25 적다 축조가 이렇게 딱 써줍니다. 확인. 이렇게 하시고 이제 바다에 나가셔서 39일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 기다리고 긴조일을 쓸게요. 이게 아까우시면 밖에서 39일 약 39분을 밖에 바다에 띄워두시면 됩니다. 이 긴조이 하나에 2.5억 정도 하니까 2.5억이 아까우시면은 바다에서 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배가 비싼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강화를 약 9강에서 10강 정도 해야 되는데 10강 한다고 치면은 밖에서 390일을 기다려야 돼. 배 한 대 만드는데 이걸 안 쓴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배가 비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주죠. 이 390분을 아끼기 위해서 긴조이 10장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강이 되면서 선박 수치가 변동이 되었죠. 이게 페널티를 먹은 겁니다. 빨간색 마이너스 25가 돼버렸죠. 자, 이거 어차피 돛을 넣으면서 강화를 채울 겁니다.
자, 이제 요거 골고루 계속 채울게요. 그냥 골고루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또 골고루 넣어줍니다. 보통가가 돛, 선회, 내파. 최초의 적재 변경을 변경했기 때문에 추가 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다음 하시면 됩니다. 최초 한 번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뭐 변경 안 하셨으면 중간에 변경하셔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적재를 늘려버린다 그러면 또 페널티를 먹어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페널티가 반복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처음에 선박을 정하실 때 적달을 할 건지 적업을 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다음 또 긴조히 써주시고요. 자, 이쯤 됐으면 이제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강화 성능 눌러주시고요. 자, 요렇게 됐죠. 지금 가로는 좀 올라왔는데 세로가 부족하죠. 이번에 세로를 넣을게요. 세로 선의 내파. 자, 요 3/7이 됐죠. 요 7번 강화까지는 요 뒤에 있는 숫자 7번 강화까지는 강화 성공률이 100%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넣으면 됩니다. 접일이 없네요. 잠시만요. 자, 또 조선 들어가 주시고요. 강화 성능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세로 선에 내파 넣으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올라가야 된다고. 세로 선에 내파 이렇게 넣어줍니다. 또 긴조히 써주시고요. 조선. 자, 또 선박 수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한 40% 30% 정도 된 것 같네요. 또 요거 균등하게 채워줍니다. 아직 4-7이니까 3번 남았습니다. 100%까지. 세로 선의 내파. 강화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요 강화 성능에 있는 이 그래프를 가득 채운다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가로도 가로선의 내파. 그냥 이렇게 조빌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다음만 누르시면 돼요. 넣으면서. 없으시면 이제 중간에 뭐 길드 사무소나 뭐 부관 상점을 이용해서 사셔야겠죠. 자, 67이네요.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팁 하나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균등하게 채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원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채워야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여기서 팁은 뭐냐면은 자, 67이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강화하면 77이 되면서 77부터 이제 강화할 때는 이제 70%의 확률로 바뀌거든요. 100%가 아니라.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안 넣고요. 정방용만 하나 더 넣을 겁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릴게. 자, 강화 성능을 보시면 지금 선회를 꽉 채우기 위해서 9가 부족한 상황이죠. 27 빼기 18 하면 9죠. 9가 부족한 상황인데 선회를 2개 넣어도 9가 안 돼. 맞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다 강화를 넣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선회를 올리기 위해선 정방용망이 들어가고요. 내파를 올리기 위해선 범용 대형 수조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맹점이 있는데 정방용망은 일반 사람, 그러니까 생산 조빌이야.
그래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고요. 범용 대형 수조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에서 팝니다. 400만 두카세 팔죠. 그래서 구하기가 쉽죠. 그냥 없으면 가서 사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강화할 때는 요 정방용망을 더 안전 강화로 투자를 해서 이거를 먼저 올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세로 아무거나 상관없네. 세로 선 이렇게 해서 안전 강화로 먼저 전방용망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어차피 꽉 차진 않아요. 9가 필요했는데 최대가 8이기 때문에 어차피 꽉 차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꽉 차진 않았죠. 3이 부족한 상태죠. 자,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77이죠. 여기서 강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되면 성공률이란 게 생겨요. 없었죠. 이게 100% 성공이었는데 이제 초과 강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생겨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방용망은 생산 조빌이기 때문에 만들기도 까다로울 뿐더러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되고, 이 범용 대형 수조는 세비야에서 판다, 대장장이가. 그래서 요 초과 강화할 때는 이제 이 친구를 빼고 범용 대형 수조를 2개 넣는 겁니다. 70% 확률을 걸고 그냥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77인데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초과 강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률이란 게 붙거든요. 가로, 자, 가로 범 이렇게 넣으면 이제 70%죠. 요걸 믿고 그냥 무지성으로 밀어 넣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인정하는 확률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60%까지는 그냥 통상적으로 밀어 넣거든요. 왜냐면 이 조빌 값보다 캐시 조빌이 더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캐시 조빌을 넣게 되면, 이렇게 캐시 조빌을 넣게 되면 100%가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70%일 때는 일반 조빌을 집어넣습니다. 이걸 못 믿겠으면 그냥 캐시 조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0%를 믿고 그냥 밀어 넣는다는 점. 이런 식으로 붙었죠? 긴 조이 쓰고요. 맞습니다. 요렇게 자기가 믿는 퍼센트까지 하면 됩니다. 좀 과도하게 할 때는 50%까지도 하고요. 자, 성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네요. 이번엔 또 새로 지금 부족한 게 이제 거의 다 찼죠? 하지만 네파가 좀 많이 부족하죠? 이러면 이제 네파를 좀 네파 위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 네파 제가 60%까지는 그냥 믿고 넣는다 했죠? 그냥 이렇게 실패합니다. 이렇게 실패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빌은 날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대형 수조는 뭐다? 그냥 세비야에 판다. 물론 덧조빌이 날아가긴 했지만 어차피 그거는 어차피 넣어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세비야에서 파는 조빌이기 때문에 날아가도 크게 뭐 타격이 없다. 그래서 60%까지는 저는 밀어 넣습니다. 플러스 2초과 강화까지는. 그러면 원래는 세로를 하나 더 가로 넣어도 되겠다. 가로 범대 이렇게 60%죠? 넣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죠? 이렇게. 자,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이제 50% 확률이야. 지금부터는 밀어 넣으면 50% 확률이에요. 이렇게 밀어 넣으면 맞죠? 여기서는 이제 저도 믿지 않아요.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캐시 조비를 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네파를 채워야 된다고 했죠? 네파가 지금 8 모자라고요. 선해가 3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조금 부족하네요. 아까 세로를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까는 세로를 넣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어서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족한 상황이 세로 17 그리고 선해 3 네파 8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부족한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로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 강화 수조를 넣어줍니다. 지금 선해 네파가 같이 부족하죠.
그리고 네파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범용 대형 수조까지 넣을게요. 요렇게 100%죠. 이래서 캐시 조빌이 넣는 겁니다. 만약에 캐시 조빌이 빠지면 50%가 돼버리죠. 여기서부터는 저도 이거를 이제 조빌을 이제 이 성공률 믿지 않기 때문에 캐시 조빌을 넣습니다. 이렇게 다음 긴조이 써주시고요. 자, 이제 확인을 해줍니다. 얼마나 됐나. 자, 성능 한번 볼게요. 뭐야. 자, 일단 돛은 꽉 찼고요. 요거 네파가 아쉽게 1이 빵꾸가 났네요. 아쉽게 1이 빵꾸가 났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뭐 요 상태로 써도 되는데 또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 이런 거 1 부족한 거 이런 거 못 참잖아 또. 자, 일단 나머지는 꽉 찬 상태고요. 요 1 부족한 것만 채우면 되네요, 이제. 근데 여기선 이제 선택이에요. 자, 이 1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강증 10장 약 3억 5천, 그리고 그 캐시 조빌 하나 들어갈 거고요. 캐시 조빌 아무리 싼 거 넣어도 한 3억 정도 하죠. 그래서 이 네파 1을 위해서 6억 5천을 태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쓸 것이냐, 그렇게 갈립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강화가 1 부족한 상태죠. 아까 운이 좋았으면 한 방에 끝났을 수도 있네요. 제가 한 10강 정도 할 거라고 했죠. 자, 이 1 부족할 때는 이제 제일 싼 캐시 조빌 하나 놓고요. 선에만 채우면 됩니다. 지금 선에 네파만 채우면 됩니다. 네파 1 부족하죠. 네파 아무거나 하나 놓고요. 캐시 조빌 제일 싼 거 넣으면 됩니다. 이 중에서는 제일 싼 게 요 특수 주문 마스터, 이거 아주 쌉니다. 성공률 100%죠. 이렇게 해서 다음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긴줄 써주시고요. 그래서 선박을 받아서 확인을 해주시면 짜잔! 이제 모든 이동 수치가 맥스인 가1통 축전식 조사용 하프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강화 참 쉽죠? 강화는 요렇게 내 부족한 그래프를 이렇게 전체적인 수치를 올리다가 마지막에 한두 개를 집중을 해서 이렇게 완료를 시키면 선박 강화는 끝이 납니다. 아쉽죠? 그리고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선박 공유 감사드립니다. 물론 중간에 탈퇴해서도 문제는 없습니다. 초과 강화할 때는 또 어차피 조선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선박 공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유해주신 분께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축전식 조사용 하프문을 강화 한번 해봤는데요. 강화 전혀 어렵지 않고요. 다만 이런 조비를 수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동형 선박을 강화하실 때는 정박 욕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비야에서 범용 대형 수조 사오시는 거, 그리고 돛조빌, 생산 돛조빌, 데라틴, 데스케어 준비해 주시는 거, 요거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이 강화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